아마 고인돌 루트 그동안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루트가 이번에 형성된 걸 찾아냈는데요. 이제 이 고인돌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원래 지금 암역성만 또 문제되기 때문에 사진도 나중에 마스크 쓰고 기념사진 찍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한류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오는데 우리 이 한국의 문화 역사하고 세계 문화하고 연결되는 코드를 어떻게 맞출 거냐. 그냥 우리가 말한다면 한국 역사만 오래됐다. 다른 데는 없다. 이래보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환당오기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건데 환당오기는 전 인류가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전 인류는 원래 한행제 문화권이었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류 발언 불어오지 외국인들한테 뭔가 그들과 소통되는 문화를 역사 문화를 소개해 주는데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을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승산이 있다. 최고다. 막 어느 면에서 보면 전 세계 문화 브랜드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 가치. 그게 이제 고인돌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연재를 해봤는데요. 뭐 책을 많이 내자는 쪽에 의견이 많았는데 문제는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다 찍었으면 저 책으로 쉽게 낼 수가 있는데 언제 가봅니까? 가볼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대본 받은 게 많고 계속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없어진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안 나오는 자료도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받아낸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 뭐 큰 저작권에 문제만 없다면 책으로 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 문화로 들어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역사 DNA에 대해서 정체성, 한국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지금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한반도에 이렇게 거의 뭐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대사는 과연 그렇게 있느냐. 어떤 분들은 우리만 지금 모습만 약간 달라도 외국인으로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인들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동남아 사람이 있고 코가 이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인. 뭐 옛날 우리 영화배우 보면 신 누굽니까? 그 양반. 그 양반 코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적통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한국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 문화의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코드가 뭘까?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고인돌 루트를 추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보면 이것도 제가 한 근 3년을 조선 총독부 자료라든지 추적하면서 찾아내가지고 전에 이제 한번 큰 발표됐지 보면요. 옛날 그 개수문화 대축제라든지 거기 보면 쭉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 기념선언문에서 우리나라 국통을 맹실한 겁니다.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이리 출발했다고 맹실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42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식민사학계에서 뭐 황국이 있냐 없냐 가짜냐 진짜냐 이문영이 이런 양반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응할 필요도 없고 딱 여기서 결정 나버립니다. 대한민국의 국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정의했는데 이걸 부정한다면 어때? 그건 한국 사람 아니죠 보면요. 거기서 게임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느냐? 임시정부뿐 아니라 한국 독립당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1936년 자료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뭐 한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뭐 있어가지고 뭐 이야기에 주장하는데 문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장 많이 길어난 단체가 한국 독립당입니다. 저 사람들이 숙두멜로 저분들이 우리 민족을 나라를 찾기 위해서 다 투쟁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분들이 잡아놓은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는 황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죠 보면요.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이 역사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자가 끼어들고 이만이 왜 끼듭니까? 그죠? 단절됨이 없었다 했잖아요. 중국 사람이 언제 들어와서 우리나라 통치했습니까? 이렇게 역사의 맥을 약하게 임시정부라든지 다 잡았는데 이걸 부정하고 기자를 외치고 이만을 외치고 한사고를 외친다. 역사의 배반자들이고 반역자들이고 그죠? 이런 단체가 임시정부에서 이런 것이 없다 하면 뭡니까? 나름대로 학문의 이름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도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단체가 우리 역사의 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요걸 부정한다는 자체. 강주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하니까 다 그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처음 왜 역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은퇴할 때까지 고조선 이전의 역사는 없었는 줄 알았다. 고조선도 믿을까 말까인데 그 이전의 역사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역사를 파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자를 들으니까 대단히 좋아하세요. 보면.
우리 역사에 이렇게 맥이 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역사의 국통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가 보시고, 최근에 이제 김석동 씨가 한국의 한민족의 DNA를 찾아서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직접 아마 몇만 킬로, 5만 킬로를 직접 차를 몰고 답사를 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결론이 신문에 연재까지 했죠. 연재까지 해가지고 결론으로 쓴 책이 한민족의 DNA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흉노, 선비, 돌벌, 몽고 이런 양반들을 전부 다 뭐냐면 고조선 민족에서 유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누구냐면 우리가 가장 민족단체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체 중에 하나인 동북아 역사재단, 또 우리나라 주주사학회, 그 양반들 대부분 연구비를 갖다 주는 분입니다. 끌어다가죠. 자기가 조성해가지고 역사 밝히라고 그 어느서 물주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낸 거예요. 이 책 누가 출전사를 또 누가 쓰느냐? 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썼습니다. 출전사를. 근데 문제는 뭐냐? 참 그 양반도 썼는데 이걸 누가 비판했냐면 이제 어린 저 박사학위 이문영이나 이런 양반들이 뭐냐? 이 양반 뭐냐? 유사사학자 돼가지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들 물준데 속된 말로. 참 이런 이제 웃기는 일까지 발생하고 왜 이분은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직접 발을 밟아가지고 답사해보니까 결론은 이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답사해보면 답사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직접 봤는데 가서 봐버렸는데, 그죠? 그래 이 책을 냈는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런 역사가 처음이냐? 아니에요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중한 자료를 오늘 다 아마 지금 카톡에 다 공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잘 공개를 안 하고 했는데 원래 이제 1927년 동광지입니다. 안창호 선생님 운영한 잡지입니다. 이 동광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커요. 다음에 아마 이 논문을 발표해야 될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동광지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역사 전체를 계속 고치를 시키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역사가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글을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이름과 같이 물론 이제 조선 총독부 이제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죠 보면요. 최남선 씨하고. 하지만은 또 이 양반이 1927년 남겨놓은 자리에 보시면 우리나라 국통을 다 적어놔버렸습니다. 아예. 그게 한 표예요. 표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동북아에 뭡니까? 우리 관련된, 우리 문화와 관련된 문화를 표시를 딱 해가지고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버렸는데 우리 역사 출발을 황국, 배날, 고조선 그대로 다 잡아놨습니다. 다 잡아놓고 더 충격적인 게 김석동 씨 발표 그대로를 어때요? 이 양반이 벌써 27년에 발표됐습니다. 동이족 중에 고조선 쪽에 나와가지고 북이라고 분류했죠. 이분은 북이라고 불렸는데 쉽게 말하면 동이족은 맞는데 북이의 계통인데 여기에 뭐냐? 숙신읍루, 말가, 금나라, 청나라, 요나라, 선비족, 흉노 참 어머니까 전부 다 고조선 계열로 아예 그때 다 발표 끝났습니다. 대항쟁기 때 벌써 그 시대 때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 보고 그리고 그 역사가 고조선에서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우리 국사청에 안 가르치는 북부여로 연결됐다고 다 써놨습니다. 북부여. 그다음 거기서 나간 것이 동부여. 그 맥을 이은 것이 고구려다. 뭐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한남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그죠? 이런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이농환 씨에 의해서 1927년 때 벌써 다 잡혀가지고 순임금이 동이족이다. 지금 이런 말 해보십시오. 지금도 뭐랍니까? 강다사학계에서 순임금이 동이족이다. 그걸 쓰면 바로 유사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유사사. 황파, 국뽕들이 주장한다고. 옛날에 다 알았다. 이거에 보면 역사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사서상경족 이런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순임금이 동이족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돼요. 그대로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조선까지 가면서 예를 들어 당군이라든지 그런 기록이 그대로 다 있었다는 거. 제사를 모셨다는 기록이 이 도표 하나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박익것의 본래 이름도 여기 나오죠 보면요. 박익것의 본래 이름 붉은애입니까? 붉은애 원래 이름도 이 정도 그 시대 때 벌써 엄청난 연구를 했다 이겁니다. 보면 우리는 박익것을 하는데 원래 그분의 이름이 붉은애로 아마 있었거든요. 옛날 이름이 그런 기록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8간에까지 8간에도 이름을 다 들어보셨죠? 최남선 그분이 쓴 그때 기록을 보니까 8간에가 원래 뭐였느냐 지금이야 8간에면 불교식이라는데 최남선 선생은 그렇게 연구 안 했더라고요. 8간에는 원래 뭐냐 빨간해다. 빨간해 해를 가지고 축제라는 것이 원래 빨간해인데 그것이 이름이 나중에 8간에로 왔다. 이게 최남선 선생의 주장입니다. 그런 책도 그 시대 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참 언어에서 보면 대항쟁기 때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립박물관 전시 끝나고 지금 부산박물관으로 전시가 이제 이동된 것이 바로 이제 참 대통령이 언급까지 해가지고 가야사를 복원을 했는데 복원을 하고 해가지고 복원한다고 전시를 했는데 돈을 엄청나게 받았겠죠. 해가지고 전시한 게 요겁니다. 가야 본성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가야사 복원하라고 지시를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가야사를 복원한 게 아니라 가야사를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 특히 뭡니까? 여기 보시면 허황우, 김수록 전부 다 가짜고요. 가짜고 수로왕릉 가짜고 파스사타도 가짜다. 요 결론 요리 나가지고 부산박물관에서는 아예 이분들 싹 다 치라버렸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처음에 요리 설치했다가 어때요? 식민사학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아예 신화라고 유사사학이라 해야 신화로 바꿔버리고 부산박물관에는 이 내용 자체를 빼버렸어요. 빼고 지금 전시를 합니다. 빼고. 이게 뭐냐? 가야사 복원이 아니라 가야사 건국사를 부정하는 박람회가 되거든요. 지금 이게 해가지고 박물관. 부산은 그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요번에 코너 완전히 이제 시키면 가야사가 부정되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임나일본부, 일본 설기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적어가지고 그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요번에 부산에서는 어때요? 우리 이제 박정희 우리 이사장님이랑 감사 요청까지 다 해가니까 벌써 눈치를 채고 뭐냐? 부산 박물관에서는 전시를 할 때 일본 설기 내용을 싹 뺐습니다. 싹 뺐어요. 요거도 물 거는 싹 다 뺐는데 문제는 뭐냐? 되게 잘 읽어보면, 글을 잘 읽어보면 또 어때요? 가야사 건국을 부정하는 내용을 살짝 잡아넣어놨습니다. 이게 끝까지 간다 이겁니다. 임나 일본부를 가지고 이런 현실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실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크로드 아시죠? 옛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실크로드의 출발은 장안이라 배웠습니다. 최근에는 어디로 나옵니까? 보면 지도를 보시면 한국으로 많이 표기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 옛날부터 길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서 보면 옛날 세계 문화의 소통로를 찾을 때 가장 오래된 문화의 소통로가 뭐냐면 대부분 실크로드라고 생각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 고인돌 로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과연 전 세계의 보편 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마종에서 유리장은 흑해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죠? 보면요. 이게 이제 실크로드 뭐 연결되는 고리라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복음이 카자흐스탄 복음하고 같다는 거,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런 역사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문화의 이동로가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이거는 뭐 카자흐스탄에 직접 가서 이제 찍은 거죠. 보면요. 태극에 뭐 생수가 태극에 다 있고, 보면 탱크들이 전신신앙을 다 가지고 있고. 어느서 보면 해외를 가보면 뭐냐면 해외에 가봐야 우리 문화하고 다른 문화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많이 봅니다. 국내에서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화가 해외에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틀림없이 문화의 연결고리가 보이는데 잘 이런 경험이 없죠. 우리 가장 이제 한국인들의 가장 큰 역사관의 맹점은 뭐냐면 바로 반도사관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사관이라면 대부분 이제 뭐냐면 어렵게 생각한다면 한국의 역사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반도에 갇히면서 여기 대륙의 나라에 루치를 받다. 이게 반도사관이죠. 그걸 더 쉽게 말한다면 뭐냐? 그건 어려운 말이고, 더 쉽게 말한다면 결론은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대륙에 갇혀가지고 뒤집고 복구했다는 것이 반도사관입니다. 여기서 한반도에서 약간만 탈출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바로 유사사, 반박, 국뽕이라는 수식어가 날아들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죠, 보면요. 그래서 저는 한나오기를 볼 때 구한, 그리고 구황 63인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전주는 구한의 자식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가지고 많이 고민했는데, 고인돌 루트를 찾아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옛날 고대 인류 문화권의 하나의 이게 하나의 문화권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그렇게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고인돌 금포도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많죠? 그죠? 시꺼먼 게 고인돌이고, 흰 거는 땅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저는 못 믿습니다. 왜? 직접 또 한국에 제가 다니면서 답사를 해보는데 산에 들어가 보면 고인돌이 방치된 고인돌이 그냥 꽉 찼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연구가 있느냐? 연구도 안 합니다. 지금 이게 뭐 4만 기가 있나는 6만 기가 있다고 하는데 4만 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만 좀 갖춰놔더라도 한국은 뭐 어디 가더라도 고인돌 종조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리 안 갑니다. 오늘 보시면 위기로 갑니다. 지금 고인돌이. 잘못하면 뺏기에요. 우리 고인돌 문화가. 그 정도로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인돌, 물론 방치된 고인돌은 더 많고 보면요. 근데 이 문화를 왜 연기를 안 할까? 그리고 가보시면 어때요?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다고 다 소개해놨는데도 문제는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어디 가더라도 고인돌 앞에 안내판에는 뭐냐면 청동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인돌을 제작한 그 국가명은 절대로 안 씁니다. 말 그대로 어때요? 고조선 표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고조선에서 이런 문화, 이게 있다는 말 하는 거 절대 전부 다 100%가 청동기 시대 그냥 유물.
요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다 적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아까 우리 박정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뭐냐. 한국의 고대사 중에 건국사를 부정하기, 당군조선 건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청동기 고인돌은 많은데 왜 고인돌 연구를 안 하느냐. 박사학위 따기 천진대도 어때요? 3학기대 8만 8속 다 논문 아닙니까? 근데 왜 손을 안 대느냐? 누가 그 이야기했죠, 보면요. 청동기 우리나라 학자, 젊은 학자가 발표한 것처럼 고조선, 원래는 뭐냐, 국사학계에서 고조선은 뭐냐면 절대로 허락을 안 한다고. 가서 고인돌 연구하고 싶다면 전부 다 스승들이 뭘 하느냐, 스승들이 절대 가지 마라, 고인돌. 이게 지금까지 사학계의 분위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고인돌이 방치되고 있고요. 제주도까지, 제주도 고인돌 보십시오. 빨간 점이 고인돌입니다. 뭐, 제주도만 있겠습니까? 섬에도 다 있습니다. 섬에도. 그걸 고인돌이고, 여기는 물이 들어와요, 바닷물이. 그럼 옛날에는 좀 육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육지에 이제 고인돌인데, 지금은 물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뭐, 고인돌은 너무 많고, 보면요. 제주도도 꽉 찼고, 울릉도까지 나옵니다. 울릉도까지. 독도에 제발 하기 있어야 되는데, 독도는 안 나와요. 아무리 검색해도. 물론, 가서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 고인돌 찾으러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일단은 뭐냐면, 울릉도까지 고인돌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 다 여러 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방치되고 있는 고인돌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임실입니다. 임실 산 뒤쪽에 방치된 고인돌입니다.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그 연구 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다. 간판 하나도 없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저게 고인돌이다 말만 하지, 아무도 관심 안 가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정원에 어느 큰 집, 대골집 집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 정원임일 때 돌 그 덮개로 갑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다 팔려갑니다. 이런 현실이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화순 고인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것이 고인돌 원래 뭡니까 보면 거성문화 분포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고인돌은 이 정도, 한국에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쪽, 아프리카 쪽 요만큼,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 정도 있고, 여기 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흑해, 이런 쪽에 있을 것이다. 대부분 요리되어 있고, 그리고 고인돌 루트가 뭐냐면, 어디서 왔냐면, 그림을 이게,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온 걸로 그립니다. 다음에 끝에 말씀드리겠죠. 이게, 그게 우리가 융합고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기후학도 알아야 되고, 지질학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역사학계의 한계점이 뭐냐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있는 데서 연결고리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프리카에서 고인돌 다 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수십만 년 전에. 논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보면 왜 DNA 뭐 구조가 이제 흘러간 거 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인돌도 틀림없이 요리 왔을 것이다. 짐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뭐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역사 왜곡입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면요. 중요한 건 뭐냐, 고인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고인돌 그동안 올린 사람들 글을 다 같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전 세계에 고인돌이 띄엄띄엄 있을까? 이거는 우연이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연히 있겠습니까? 무덤이라는 게 속된 말로 어떤 하나의 문화 형태로 나온다는 건 절대로 우연이 없거든요.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우연이 나옵니까? 뭔가 접속점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점이 나오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잘못하면 이제 한국이 고인돌 연구를 늦추면 반드시 요번에 이제 요리 갑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벌써 이거 형성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고인돌 연대기는 전 세계 고인돌 연대기에서 1000년, 2000년이 떨어지는 걸로 우리나라에는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뭐냐? 한국의 고인돌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건너와서 그 사람들이 만든 고인돌로 전 세계 고인돌 사이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쪽 고인돌은 연대기가 6000년입니다. 많게. 한국은 많이 올라가면 어디냐? 3500년입니다. 3000년 내지 3500년이 한국 고인돌의 연대기고, 영국이라는 데 가보면 4000년 내지 6000년 전에 고인돌을 발표해놨어요. 그럼 결론은 어떠냐? 수입사 맞잖아요. 어? 우리 연대기가 제일 낮기 때문에 다 와서 어때요? 다 만들어준 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인돌은 아시다시피, 고인돌은, 특히 북방식 고인돌은 우리나라 역사 왜곡용으로 지금 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금인정교과서에서 발표된 내용 요거죠. 뭐냐면 바로 북방식 고인돌이 요번에 양심이 조금 있는가 봐요. 원래는 북방식 고인돌이 요만큼만 있다고 절대로 얘기 안 그랬습니다. 옛날 2019년 교과서까지 보면 요까지만 있다고 거짓말 쳤는데 요번에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 기원전 20세기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 전시에는 500년을 깎아버렸어요. 깎아가지고 기원전 15세기부터 한반도의 청동기가 시작했다고. 자,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이건 역주행위다. 자기들끼리 입 맞춘 것도 이제 부정한다, 부정.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가지고 기원전 20세기에 청동기 출발했다고 말 맞춰놔놓고 요거는 인정 못하고요. 박정희 이사장이 발표한 이거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해. 이거는 자기들 차원에서 인정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왜? 단군조선 건국사를 벌써 넘어서버리는데 청동기 시대가. 요거는 알면서도 인정 못하는 거고 말 맞춰가지고 20세기부터 출발했었는데 요번에 저지하면서 500년을 깎아가지고 기원전 15세기로 말을 맞춰놨습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보면 이런 현실입니다. 보면.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고대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우리 역사 외국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 문화를 밝힌다는 고대사 역사를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보면 그냥 이거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K로드를 이런 역사 배경 속에서 이제 이걸 조명하다 보니까 동성문화 융합 노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있는데 이 보시면 이건 아마 이 도표를 보셨죠? 세계 거성문화라든지 뭐 다 옛날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채도문화권이라든지 한반도와 연결된 부분이 많죠. 요거는 아마 이것도 잘 보셨을 겁니다. 사이언스 2003년 이런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인종의 추적, 이동론을 추적해가지고 발표된 것이 사이언스지에 보시면 외국인이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이것도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노란 게 뭐냐면 고아시아 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세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하도 그 유산균들 뭐 감옥 나오니까 알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아시아 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노란색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노란색이 분포된 거 많이 분포된지 보십시오. 이게 뭐 여러분들 한당고기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분들로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돼. 한국의 헬리코박터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쭉 보시면 돼. 호주, 그리고 쭉 어디에 인디안 쪽 연결, 아메리카 연결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동 쪽에는 어떻습니까? 중동 쪽에는 어디에 어느 인종이 제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뭔가 연결이 고리가 이게 문제는 뭐냐? 고인돌 루트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고인돌 루트 세균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세균에 환파 국뽕 있습니까? 세균에 국뽕 환파 없잖아요. 세균은 그냥 세균일 뿐인데 문제는 뭐냐면 2003년 자료에 이게 이렇게 이제 고아시아 인종의 헬리코박터균이 전 세계에 펴져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보시라고 자료 실어놨습니다. 아까 고인돌 리트 보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지석이라고 배웠습니다. 지석이라고 나오고 있고 1923년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힌돌로 썼어요. 고힌돌. 23년 자료에 26년 자료에 고힌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손봉희 교수님 이제 해가지고 고힌돌로 썼다거든요. 고힌돌. 이 언어에서 보면 고힌돌은 원래부터 아마 우리 한국의 언어에 살아남아 있던 언어 같아요. 보면요. 한자로는 지석으로 썼는데 일반인들 사람들 입에서는 고인돌로 썼는가 봅니다. 그래놓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책에 고인돌이라 써놨더라고 보면요. 고인돌이라 써놨는데 문제는 뭐냐? 영어로 뭐죠, 여러분들? 돌멩입니다. 이게가 돌멩은 뭡니까? 이게 뭐냐? 고인돌의 소재는 뭐죠, 보면? 돌멩이. 돌입니다. 돌이고 여기다 이자만 붙이면 뭡니까, 보면? 돌멩이. 근데 들어가 보면 이제 사람들 뭐냐? 돌멩이는 이탈리아 영어로 뭐 탑자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주의학이고 한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보자마자 어때요? 돌멩이네, 돌멩이. 돌멩이. 그게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자, 언어 이루트라든지 쭉 연결되는 고리 쭉 보시고, 자. 일기에 보시면 지석이라는 용어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교보에 어떻습니까, 보면? 그 기록에 그대로 지석이라는 표현이 있고, 보면요. 중국적 기록에서는 삼국지 위세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한세에 등장합니다. 재미난 거는 뭐냐, 후한세에 등장하는 고인돌이 뭐냐면, 산동성 고인돌이 나와요. 근데 저 말은 뭐냐, 참 잘 써놨습니다. 산동성에 고인돌이 있다는 자체가 그게 뭐냐면, 동종문화권 이안에 보면요. 그런 연결고리로서 이렇게 쭉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위세에도 보면 쭉 나와있고, 그게 다리가 세 개 있다는 거. 이런 기록까지 다 이제 옛 기록에 등장한다는 거. 참고를 보시고.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대요. 이 고인돌이 언어에서 보면 묘장법인데, 그죠? 무덤인데, 속되면 무덤이다, 탁자다, 아니면 제사용이다 하는데, 제가 조사한 번은 가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 묘장 쪽으로 갑니다. 묘장 쪽으로. 무덤 형식으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덤의 형식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동결 문화권이라고 본다면 문화의 동결성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집단의 장례법 문화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참 이게 진짜 최고의 미스터리입니다. 역사에 본다면. 고인돌이 이게 의미가, 그죠? 오늘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는데 이게 말 그대로 뭡니까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아까 한반도 남쪽에는 북방식이 없다는데 이 북방식 있잖아요. 한반도 남쪽에. 그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마 전북 저 밑에 순창 쪽에 가면 있을 겁니다. 멋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고인돌이 프랑스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 뭐 이야기를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인돌도 프랑스에 가면 멋진 게 많습니다. 아일랜드도 많고. 근데 문제는 저는 생각하기로 고인돌이 있으면 고인돌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의 그런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도 지금까지 고인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냥 우리 시골에 똑같습니다. 고추 말리는 용으로 다 썼습니다. 고인돌 위에 다 뭐 갖다 놨어요. 나무 따가지고 우리 프랑스도 다 그런 식으로 다 썼습니다. 그게 고인돌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고인돌이 거성문화가 주목받으면서 고인돌이 나오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옛날부터 어떻습니까? 하늘 딱 인간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인돌에 대해서 문화의 언어로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진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고인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잘해봤자 뭐도 많아. 이 정도 언어고 다른 건 없습니다. 왜 돌을 그냥 땅 파놓고 사람 묻어버리면 되지. 왜 이 무거운 돌을 옮겨나는 위에 이까지 천장까지 씌우고 아니면 그냥 돌을 씌우고 의미가 왜 저런 무덤에 대한 속된 말은 묘장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이게 없는데 왜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을까? 이 문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코드를 가진 민족이 누굴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죠. 프랑스에 가서 물으면 모릅니다. 그냥 그분들은 무덤밖에 몰라요. 무덤이라는 거. 왜 그러면 돌을 왜 올렸어요? 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습니다. 답을 못해요. 왜? 여기에 대한 무덤에 대한 아무런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잘못하면 번지수가 바뀐다는 거 요거 때문이죠. 요거 읽고 사람들이 충격 많이 받았다더라고요. 근데 충격 받을 필요 없습니다. 벌써 다 옛날에 다 발표됐는데도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시하고 말 안 했어요. 이게 뭐냐? 정선 아우라지의 고인돌입니다. 오늘 여러 장을 내가 싹 다 추격해가지고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고인돌 아우라지에 어떻습니까? 정선 아우라지의 고인돌을 발굴했는데 뼈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인골이. 그 인골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조 박사님 아시죠? 얼굴 복근 전문가. 그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뭐냐면 그 인골을 어떻습니까? 복근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충북 제춘입니다. 충북 제춘 벌써 이거는 오래전에 엄청나게 오래전에 발표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어요. 왜? 여기도 충북 제춘에도 고인돌을 발굴했는데 인골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북한에 가덕도에 8,000년 전에 6,000년, 7,000년, 8,000년에 가덕도에 신석기 무덤이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와, 우리 독일이 옛날부터 한국을 보고 이den이었다고. 저 왜 7,000년, 8,000년 전에 벌써 가덕도에 독일 사람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돼버리면 역사 논리를 잘못 말한다고 어떻습니까? 영역 문제로 말한다면 한국은 외국 사람들의 식민지? 잘못하면 열이 갑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서 빨리 연구를 서둘러야 될 부분이 고인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흥덕왕릉이라든지 캐능, 원성왕릉의 무인산도 보시죠. 이거 삼국시대에 보면요. 이분들은 다 누굽니까? 지금의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죠?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신화상으로 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형성될까?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서 보면 우리가 말했던 단일민족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단일민족설도 일제가 만든, 일본 놈들이 만든 거 아니냐. 왜? 대륙사관을 없애버리고 한반도의 가치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통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왜? 역사의 유적은 이런 유물, 흑지상지라든지 보면 온달 장군도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라잖아요. 보면요. 한국인의 모습이 그 설명한 글을 보면 틀림없이 뭔가 인종의 이동 루트가 있었다는 증거인데 앞에 보시면 특히 고인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독일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와 들어누이냐 말이에요. 고인돌에. 왜 너무 집에. 우리말로 말한다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기가 찬 거는 그러면 동북아시아 사람은 외국에 안 가 있느냐? 가 있습니다. 어디에? 스톤헨지에 나중에 보니까 스톤헨지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건 동북아시아 사람입니다. 번지수가 바뀌었어요. 영국이 최고로 자기들 했는데 영국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 동북아시아 사람. 특히 우리 돌궐기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왕족들 무덤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번에. 이게 참 한쪽에는 외국 사람, 우리는 저쪽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저쪽에 가 있고 이쪽에 와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무덤의 형태죠. 보면 참고로 이제 보시라고 원형 사각형 이런 무덤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인돌 구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고인돌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형식입니다. 물론 간혹 한 번씩 뭐냐면 여기 무덤이 없이 그냥 도리에 고인돌 형태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땅이 있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자, 유심히 보면 흙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밑에 부분은 내장 문화가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자 이렇게 나오죠 보면요. 보시고요. 자 뒤에 그리고 보시면 고인돌이 특이한 게 뭐냐. 동서양에 보면 고인돌에다 전부 다 뭘 찍어놨느냐.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여기는 뭐냐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강화도 고인돌에 별점을 연구한 사람이 우리나라 연구한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 강화도 고인돌의 그 구멍을 파가지고 연결한 걸 보니까 이는 큰 공자리다. 뭐 이래가지고 외국인이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인돌 연구 안 하고 외국인이 뭡니까 거성문화 연구가들이 보니까 야 강화도에 가보니까 이런 북두칠성 쉽게 말하면 큰 공자리하고 연결된 이 문화가 한국 문화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이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앞에 보셨죠? 한국의 고인돌에 저렇게 성을 별자들 찍어놨는데 외국의 고인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고인돌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에 천문을 보는 루트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노트북처럼 그냥 고인돌에다 별을 새기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의 천문학 루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문화 로드가 뭐냐면 고인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고인돌 돌에다가 그냥 하늘에 별을 찍었을까요? 그럼 한국인들은 아마 해석이 잘 될 겁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별을 바라봤으니까 자기 무덤자리라면 무덤자리에도 별을 새기고 그런 거는 한국인 코드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천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보면요. 천문 천자국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뭐 사근동국 이런 이야기를 다 하셨을 겁니다. 여기 아마 세미나 많이 하셨을 거고요. 순전에 보시면 순임금이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동방의 제후를 만나러 갔다고 그 서경에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서경의 번역은 전부 다 사근동국가 뭡니까 동방의 제후라고 되어 있죠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뭐 하도 이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오펜을 찾아보면 전부 다 근자는 뭐냐면 천자를 뵙는다는 뜻입니다. 다시죠 이거는요. 지금 강의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됩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사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학에 몸담 담은 사람들도 뭐냐면 자기 사서 상경 이런 걸 파는데 그 나머지 사서를 안 파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순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논문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전에 순임금이 동방에 뭡니까 후를 만나는 과정은 여기 적어놓고 보면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거는 천자를 뵙는 예를 근례를 표현한 거라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냐면 원래 제후가 천자를 뵙는 예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봄에 뵙는 걸 조, 그 다음에 여름에 종, 가을에 뵙는 것을 근, 겨울에 뵙는 것을 우라합니다. 조종 근우가 제후가 1년에 4번 천자를 뵙는 예법이에요. 그걸 나중에 이제 분잡하니까 다 되면 근례로서 다 통일해버립니다. 근례 이 근자죠. 이 근자로 이제 뭐냐면 이 근자로 통일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네 가지 세 가지 예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도 이제 해마다 1년에 4번씩 만나고 하면 귀찮으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나로 통일하는데 근대로 통일되는데 그래서 이 근자는 보시면 중국의 모든 오펜을 보면 제후가 가을에 천자를 뵙는 예를 뭐냐면 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런 걸 찾아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많은 유학의 대가가 있는데 서경을 번역할 때 이 구절만 저는 봅니다. 딴 거 안 봅니다. 요거 보면 그 양반 역사 공부했는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보면 전부 다 뭐냐 우리나라 유명한 전부 다 유학자들은 전부 다 사근동을 뭐냐면 순임금이 동방의 제후를 만나러 갔다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뒤에 볼까요? 제후를 만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 협시우라고 정일이고 도량경을 통일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천자가 제후 만나러 가서 도량경 통일하는 거 봤습니까? 날짜를 맞추고 이게 천문을 맞추는 기잖아요. 세종대왕 우리 영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압박 들어오잖아요. 왜? 중국의 천문을 왜 안 따라 하면서 따오잖아요. 똑같은 사례요. 당무조선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순임금이 도량경하고 천문을 맞추기 위해서 동방에 뭡니까? 꿀을 만나러 옵니다. 그럼 저 후는 제후냐 말이죠. 도량경을 통일할 수 있고 천문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천자의 문화권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순임금이 천자를 뵈러 왔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근데 이렇게 오펜이라든지 다 남아있는데도 유학자들은 왜 강의자료는 안 보는가요? 다 남아있는데도 안 써요. 예법에 보면 씁니까? 금리라든지 천자를 뵙는 이 예법 책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근데
근데 이걸 연구를 안 하고 번역이 100이면 100이 전부 다 듭니까? 순임금이 황제가 돼가지고 동방의 지후를 천자가 미쳤다고 돌아다닙니까? 보면 와도 맞으면 되는데 오늘은 순신은 순행은 있지만은 어때요?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참 뭐냐면 사서상경 위에 관련된 예법 공자가 그리 이야기 강조했던 예에 대해서 문화를 학자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자료를 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 청년법 보면 동족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게 전부 다 고인들하고 연결된 문화이기 때문에 언급하면 쓰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거 천문도 아시죠? 천문도 나오니까 또 우리나라 강단사학에서 공개하잖아요. 뭐라 공개했습니까? 아, 우리나라 이렇게 뛰어난 천문들은 뭐냐, 중국 걸 뺏긴 거다. 하찮은 거다. 값어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공개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뭐 좀 잘 된다면 그렇게 안 되는, 싫은가 봐요, 보면. 그거는 뭐 민족주의라고, 국수주의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중국의 천문대하고 이거 우리나라 비교해 보십시오. 잽이 안 되죠. 행태는 비슷하더라도 하늘에 별자리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천문대하고. 별 찍은 모습이죠, 보면요. 이게 지금. 자, 이 내용, 하고 그런 문화권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홍산문화에 중국 사람들이 연구하는 걸 제가 한 카트로 이어놨습니다. 홍산문화의 무덤이 하늘에 별자리하고 연기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경주에 보시면 경주의 왕릉 무덤이 하늘에 별자리하고 빛을 같이 해놨거든요. 배치를 같이 해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홍산시대도 가면 중국 사람들이 연구하지만도 아마 뭔가 연결고리가 안 돼요. 왜냐면 옛날에 천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라고 뭐 우리가 이건 연구할 거리는 아닙니다. 보시라고 해놨고요, 보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박수태 박사님이 항상 이 이야기거든요. 자기 천문대 원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인간들은 뭐냐면 경주를 갔는데도 천문대 제일 오래된 천문대를 가지고 있는데도 절대로 제일 오래된 천문대라고 말을 안 한대요. 왜? 말하자마자 국뽕, 환파, 유사사학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스톤헨지, 영국의 스톤헨지가 최고의 천문대라고 다 알려져가지고 잽을 못 썼습니다. 이거 때문에 왜? 스톤헨지에 비해 보면 이거 뒤에 뜨잖아요, 보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톤헨지는 뭐냐면 무덤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최고의 천문대는 요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릴 거냐 말이죠. 지금 한국의 분위기상 또 아마 여기 있는 분이 글 써보십시오. 바로 국뽕 한파죠. 국뽕 한파. 이렇게 스스로 자조하는 문화권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들도 보시면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야 될 게 이 서울대 교수 아마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벌써 옛날에 TV에 나가지고 출연해가지고 다 발표한 겁니다. 뭐냐,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고인돌을 발굴해보니까 밑에 신석기 토기하고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고인돌의 출발점은 뭐냐면, 단순한 지금 청동기 시대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시대로 본다면, 신석기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무덤의 형식이 내려온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상 연구가 없습니다. 연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언급이 끝난 겁니다. 쭉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속 터지는 이야기 나오죠. 보시죠. 유럽의 고인돌, 스페인 요서 지역, 한국 고인돌하고 비교해보시죠. 연대기. 유럽 BC 4500, 스페인 BC 4000년, 요서 지역 BC 2400년, 북한 BC 4000년, 한국 BC 몇 년? 많으면 1500년. 이게 뭐냐? 제일 마지막에 생긴 고인돌. 그래서 결론은 아까 뭐냐?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고, 결론은 뭐냐? 그 논리 스토리하고 요거 합치면 딱 어때요?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고인돌은 유럽 사람들이 와서 다 만들어주고 지금 고인돌에 누워있다. 결론은 요겁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인돌 연구를 좀 빨리 서두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잘못된 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양술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 나왔죠?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가지고 지금 고인조선을 부정한다는 논리 아까 말씀드렸고, 양평 두물리의 고인돌이 발굴됐는데 여기서 고인돌 측정을 했는데 41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고조선이 당군하고 가까워지죠, 보면요. 그런데도 요리 나왔는데도 어떻습니까? 일체응급 안 합니다. 어디서 고인돌 발굴했다. 바로 뭐라 기사 나오죠? 탄소 측정도 안 해. 안 하고 바로 다음날 기사 나옵니다. 기원 3500년 전에 고인돌 발굴됐다. 3000년 전에 고인돌 발굴됐다. 기사 바로 나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 이상은 안 넘어서게 합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인돌 학계의 한계입니다. 측정 안 한다는 거. 여기에 별자리에 찍혀져 있죠,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은 곰과 호랑이라는 결론밖에 지금 논리가 없고요,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고인돌도 다 이제 북방신, 남방신도 여러분 오늘 고인돌로도 보시면 이것도 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북방신, 남방신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인도면 그럼 남방이면 전부 다 남방식이 있어야 되겠네. 오늘 인도 보십시오. 남방식만 있는지. 다 웃기는 이야기가 보면요. 그냥 만들고 싶을 때는 만들고 그 지역 돌이 있으면 형태를 이용해가 만들었을 뿐이지 연구도 안 해놔놓고 북방식, 남방식 구분해놓고 북방식만 단군 조선의 고조선의 유적이고 뭡니까 남방식은 고인돌이 고조선하고 상관없다고 이런 게 세상에 어떻게 이게 학문입니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그죠? 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오고 여기 보십시오. 한국 고인돌은 해외 수입품 쭉 나와가지고 보시면 연대기 쭉 나오잖아요. 한국 고인돌은 북유럽과 북미인들이 와서 세운 것이라고 세계 고인돌 사이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가지고 동북공정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사군 낙랑군을 위치니까 중국에서 좋다고 듣습니까? 그대로 동북 역사지도 그려가지고 동북공정을 끝냈습니다. 만리장성이 평양으로 왔고 중국 측 자료에는 만리장성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정했잖아요. 이병거지가 와가지고 거기 있다고 만리장성이 가석산이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이 벌써 진나라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와 있고 한사군 우리나라 평양에 있다 주장하니까 그대로 중국에서 이번에 동북공정 그대로 지도 그려가지고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원인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께서.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게 보시면 고인돌도 이런 문화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고인돌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보면 여러분들 일본 문화를 볼 때는 항상 추적의 루트가 여기 저 보면 제일 가까운 것이 대마도하고 이쪽 라인입니다. 그죠? 여기로 해가지고 문화가 쭉 들어가잖아요. 보면요. 역사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일본도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대마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기섬을 거쳐가지고 여기 쭉 이 라인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뭐 우리 문화 여러분들 다음에 답사 간다면 꼭 보셔야 될 게 이 문화로도 소떼라든지 다 했습니다. 이건 대마도에 있는 직접 찍어온 전방 후원묘입니다. 전방 후원묘 초기에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묘의 초기 버전이 어디 있느냐 대마도 여기 있습니다. 대마도. 그리고 여기 있는 무덤은 이렇게 돌무지문이에요. 돌 형태로. 지금 다 무너져 버렸고 뭐 대부분 다 도굴 당했고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마도에 고인돌이 나와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고인돌 사진이 안 뜹니다. 단지 이런 무덤 물론 관심이 없을지 그 지역에 관심이 없으면 또 없죠 보면요. 연구가 없으면. 하지만 이제 문화의 형태를 본다면 이 적석이라든지 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동방문화권이 건너갔다는 증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유물은 거짓말 하지 못하죠. 대마도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쭉 보시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적어도 청동기는 여러분들 고조선 청동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세형동금하고 비파형동금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만 돼요. 역사의 그 고조선 문화를 주장할 수 있는데 대마도에서 발굴된 유적 여기는 세형동금입니다. 세형동금 밑에 손잡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가야계 유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대마도에 수많은 유적이 발굴됐는데 대부분이냐면 고조선하고 가야계 유물입니다. 이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면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유물은 그림을 거짓말 못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유물을 발굴했는데 대부분이 고조선기하고 가야계 유물이다. 자 대마도. 그리고 이제 건너가지고 여러분들 어딥니까? 일본을 직접 건너가보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석묘 속된 말로 일본은 지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고인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땅에 바로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런 유적이 쭉 구조라든지 큐수 쪽에 쭉 펼쳐져 있는데 보면요. 자 지역은 펼쳐놨습니다. 지도에 참고로 보시고요. 저쪽에 지석묘가 있고 자 여기도 뭐 어떻습니까? 이쪽이죠. 보면요. 여기는 뭐냐? 이 유적도 대단히 유명한 겁니다. 보면 유시다키 다카키라 여기 보시면 여기에 무덤이 보시면 이제 고인돌 이후의 무덤 형태인데 보면 거기서 무덤이 발굴됐는데 보시면 이게 다 어떤 유물입니까 여러분들? 100% 단문조선 유물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화권을 뭐라면 야요이 문화, 미생 문화라 합니다. 미생 문화, 야요이 문화라는데 유물은 이런 게 청동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유물은 100% 단문조선 유물로 더 증명해주는 것이 단유스 명경입니다. 우리나라 국보 단유스 명경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금은 고조선 후기금인 세형동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요이 문화는 결국은 한국 역사책을 보면 일본이 어떻게 입을 맞춰놨냐면 야요이 문화는 대부분 가야 문화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 언급 안 해놨어요. 고조선. 근데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유물은 가야 유물보다 앞서는 것이 100% 전부 다 고조선 유물입니다. 야요이 문화의 초기 문화는 전부 다 뭐냐면 고조선 쪽이 들어가가지고 문화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가야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유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요거는 후쿠오카 오카현의 그 유물인데 요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미생기 문화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청동기인데 여기도 고국이라든지 쭉 나옵니다. 고국 문화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천황이 가지고 있는 삼종신기 그 원형이 이제 발굴된 것이 뭐냐면 후쿠오카 이쪽입니다. 근데 보시면 잘 봐요.
삼동 신기의 원형 유물이 발굴됐다는 그 박물관 소개가 나오는데 발굴된 유물을 뭘 전시해놨는지 잘 보십시오. 이게 뭔 금이라 했죠 방금? 세형동금입니다. 세형동금이고 이거는 고옥이죠. 100% 이거는 가야계도 아니고 100% 전부 다 고조선입니다. 그럼 역사를 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 미생의 문화, 야유의 문화의 초기 문화는 전부 다 100% 판다오기 말하는 내용이 맞아요. 100% 유물은 고조선 협약하고가 건너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진무대노가 신무천왕이 됐다는 그 기록이 물론 뭐 연대기는 끼 맞출지 몰라도 유물은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쭉 나옵니다. 자, 그 고인돌 보십시오. 이렇게 나가사키의 고인돌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 존재하고 있고요. 구주에 여기 또 보시면 사가현 보시면 고인돌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토시마시 보시면 여기 고인돌은 조금 더 없습니다. 땅에 쓰러졌죠 보면요. 자, 이런 무덤이 이게 일명 남방식이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절대로 일본에서는 북방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자,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려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일본 비행 가시면 한 번씩 가보는 어디냐면 바로 이즈모입니다. 출은 아시죠? 이즈모 지역. 이즈모 아마 여러분들 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즈모 가보시면. 왜냐면 여기 신사의 고향이 일본 신사의 고향이 이즈모거든요. 여기 출은 지역에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청동금을 전시해놨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100% 청동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처음 발굴될 때 모습이에요. 청동금. 밑자루요. 358자루입니다. 전부 다 뭐다? 고조선 세행동금입니다. 고조선 세행동금이 나가서 그대로 이점호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박물관 가서 세행동금 찾으려면 박물관에 고작 2개 내지 3개 갖다 놨습니다. 여기는 300자루를 아예 도배를 벽에다가 그러면서도 이 문화가 고조선 문화라고 지금 한국의 학자도 일본 학자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가보면 뻔히 아는데 저게 고조선 청동금이라는 거. 이번에 청주에 가보니까 기가 차게 뭐냐면 청주 국립박물관에 우리나라 세임동금을 갖다 놔놓고 옆에다 똑같은 세임동금을 갖다 놓고 뭐라 쓰는지 아닙니까? 일본식 동금이라고 표기해놨어요. 그게 우리나라 전문가 저쪽에 남해 쪽에서 나왔다고. 이거 보고 그래서 이 개새끼 또 장난치네. 어? 옆에 있는 세임동금과 똑같은 세임동금이 있는데 이게 일본식 동금이라고 딱 표시를 해가지고 안대문을 붙여놨어요. 일본이 그런 세임동금 만듭니까? 옛날에 역사에 없습니다. 어? 전부 다 우리 고조선직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 왜? 국민들이 세행동금, 비파행동금을 잘 몰라요. 제가 강의를 해보는데 잘 모릅니다, 신동대에서.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일본에서 발굴돼가지고 전시되고 있는, 박물관에 전시되는 바로 세행동금이 되어 있는 손잡이 일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세행동금은 초기 버전은 어때요? 여기 다 분리돼요. 밑에 것도 분리되고, 위에 것도 분리되고, 이게 다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조립식인데, 일본에 건너가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가 1층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요시노가라든지 사가에 어떻습니까? 세행동금이 쭉 이렇게 발굴돼가지고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느냐? 비파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대한사람 회원한테 반드시 가서 찍어오라는데 그 양반이 뭐라느냐? 아마 절대로 전시 않을 겁니다. 요 한 카트가 제가 온라인에 찾아내가지고 잡아놨어요. 왜? 없어지기 전에. 요거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왜? 비파형이 일본에 나와버리면 돼요. 벌써 고조선 초기 중기에 벌써 건너갔다는 문화의 증거 자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못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대학에 개요대학,明治維新때 아마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소장하고 있다고까지 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서 사진 찍어 오랬는데 찍어오면 히트를 치는 거고 아마 전시 안 했으면 이제 그냥 끝납니다. 끝나는 거. 단지 이제 사진만 할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런 유물이 나오니까 일본이 당황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 비파형 동금을 어느 동금이라 해놨습니까? 중국식 동금. 우리나라는 뭐라 해놨죠? 조선식이 아니라 요령식 동금이라 하잖아. 똑같이 짝짝 구는 거라. 일본에서는 중국식 동금이라고 우리나라 비파형 동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고조선식이라 이렇게인데 그게 아니고 요령식 동금이라고. 우리나라 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조선식은 우리 거고 요령식은 중국식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 학자들도 당황을 해가지고 이 비파형금이 뭡니까 보면 중국의 동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식 동검으로 쓰는 거. 삼각식 동검. 용박식인가 여기 딱 보면. 예.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일본 지도 쭉 금 나오고 중국의 청동금은 요리 나오죠 보면요. 이렇게 이제 만든 손잡이 일체형입니다. 그 시대 때. 우리는 분리형이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북방형 보시면 고조선 어떻습니까? 형태에다가 밑에다가 뭐 짐승이라든지 새를 새기는 일체형이 나오죠 보면요.
요괴원에서 보면 고조선의 원래 전형적인 모습이면서 같이 어떻습니까? 연결고리. 요건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문화권 형성들이 요 칸들이 형성되죠. 이런 거. 요것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 금이 나왔다는 게 이제 일본 학자들은 대단히 충격적일 겁니다. 세형 동금에 플러스 비파형까지 일본 열도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쭉 나와줘 보면요. 그래서 보시면 S대학이 대학 교수가 누군지 아시죠? 교원대 S 교수, 당국대 S입니다. 막 이게 개기 이름 써놨다 다들 명예 별 이야기하면 말 안 듣게는 그냥 S라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보시면 돼. 비파형이 우리나라 다 이제 보시면 비파형 나온 거 보시죠. 북쪽에서만 나와주기를 기도를 했는데, 그죠? 일본 학자들이 비파형은 북쪽, 한반도 북쪽에서만 나와주기를 기도했는데 광복이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제주도까지 비파형이 나와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S 교수가 뭐라 했냐면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 특히 여기 돼. 요동지역 이쪽에서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 말 했습니다. 요동지역의 요령식 동금문화의 주체가 동호인지 상인지 아니면 고조선의 뭡니까 배경문화 또는 예맥적인 것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발표했습니다. 누가? 교원대 교수가. 지금까지 비파형 동금은 고조선금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 말을 바꿔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국대 S대 교수는 뭘 하느냐? 자, 고인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말이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S대 교수, 윤내인 교수 제자입니다. 아시죠? 네. 자기 서성의 모든 걸 이제 거짓말이다 부정한 지금 이제 교수된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이 뭘 했느냐? 요까지 발표했습니다. 자기 서성을 까면서 부정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기록에 그대로 책에 나옵니다. 뭐냐면 학문적으로 지나침이 있다면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아들로서의 도리다. 요 말을 했습니다. 책임없이 표현을 하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서성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 이겁니다. 예, 요렇게 표현하면서 뭘 했느냐 보시면 돼요. 청동당금이나 지성묘 같은 고고학적 발굴된 문화를 통해서 민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추적하지 마라 이거예요. 누가? S가 당국대 당군 할아버지 가르치는 대학에서 당군 할아버지를 부정하는 사람이. 자, 이런 이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공개하죠 보면요. 일본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보십시오. 요거는 북방식이 있으면 남방식입니까? 구분이 애매하죠. 근데 밑에 대가 높아요. 자,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 말 안 하는 고인돌입니다. 인하대에서 찾아낸 고인돌이 북방식 고인돌이 요거예요. 요거. 저는 요거 찾아가지고 요번에 발표했죠, 신문에. 요겁니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100% 북방식이겠죠? 북방식입니다. 자, 이런 것이 다 남아있는데도, 남방식, 한반도의 남방식은 밑에만 있고 북방식은 위에 있다고.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다 지금 4학기가 고인돌 가지고도 장난치고 있다. 고인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들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 지역 보시면 이제 이쪽 지역에 나오는 그대로 다 연결된 거죠. 요거죠 보면요. 좀 이제 연결했고요. 중국요. 너무 오늘 시간이 연라도 2-3시간 넘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양반 말이 왜 빠르냐. 다 그리 이해하시죠. 오늘 끝낼지 안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고인돌을 어떻게 생각했냐. 요 한반도하고 동의적으로 사는 이 지역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최근에 요 정도까지 이야기되죠. 요 정도. 요 정도 고인돌이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추정해가지고 논문도 그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다 색깔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런난씨, 홍산문화 연구하면 런난이라는 양반이 자주 뜨는데 그 양반들이 홍산문화 답사하고 기념사진 찍었는데 아시겠죠? 고인돌 앞에서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산문화의 이게 후속근인지를 몰라, 고인돌 본다고 돼. 이 문화, 홍산문화 지역도 몰라,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고인돌하고 연결된 문화권이겠죠. 고인돌. 그 사진이 한 장이 모든 걸 증명해 줍니다. 자, 이래 되어 있고. 자, 찾아보겠습니다. 홍산의 무덤은 어떤 형태냐면 원형하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원형 무덤하고 사각형 무덤이 있어요. 무덤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넣는 거, 피장자를 넣는 방식인데, 와량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히 우량의 방향 무덤이 요리되어 있죠. 근데 사각형, 홍산문화 사람들은 동그라미 아니면 사각형 무덤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 이 기가 찬, 여러분, 이게 고인돌입니다. 기가 찬 고인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면 시간 남고 가시죠. 창원 진동에 발굴은 엄청나게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 야, 이렇게 정성들게 쌓은 고인돌 처음 봤습니다. 이거 뭐 대충 돌을 대충 쌓은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건축이에요, 건축 예술이에요. 요래 쌓고 그 위에다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아도 고인돌 봤습니까? 아마 뭐 이런 동원이 다른 고인돌에 곱하기 뭐 몇 배? 그 정도. 언제쯤 발굴됐어요? 아마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가보면
크게 공터까지 해가지고 해놨는데 가보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 왜? 정보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복원한 겁니까? 그럼 그때. 땅 파가지고 그대로 보고는 거죠. 그대로.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오늘 그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에 뭐가 나냐면, 이쪽에 그대로 옆에 월등하고 방향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홍산하고 똑같은 무덤 형태가 진동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면. 이 동그라미 무덤이 사각형 무덤이죠. 요거 다 발굴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진동에 그대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땅에. 그리고 홍산문화 이런 거 보셨죠? 무덤 형태 거의 홍산문화 비슷한 그 유형이 여기에 그대로 창원에 그대로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발굴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주입니다. 진주에도 똑같은 창원하고 같은 형태의 고인들이 진주까지 나옵니다. 자, 이 돌을 쌓고 여기다 이제 피장자를 묻는 방식인데 보면요. 자, 이 초장지고 이것도 보니까 없애버리는 해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다 하더라고요. 이거 나오는데 왜 없애냐 해가지고 지금은 옮겨놨습니다. 볼품 없이 옮겨놨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보시고요. 자, 고인돌이 진주도 나오고 이런 여기 제가 가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게 돌을 쌓고 진동보다는 정성이 덜해요. 진도는 아주 빽빽하게 돌을 맞춰가 쌓는 여기는 일단 돌을 다 쌓고 여기다 피장자를 묻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어 놓고 요 네모 동그라미 무덤이 어디가 있냐면 산천까지가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보면요. 여러분 처음 보죠, 고인돌 무덤. 네. 동그라미 고인돌 사각형 무덤이 산천까지. 홍산에 유행하고 같은 게 왜 저 우리 한반도 남산까지 와 있을까? 요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 뭐 학자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춘천 중도의 유적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무덤 형태죠, 사각형 형태. 참고로 보시고요. 이 중도는 보시면 어떤 분은 이제 저기 뭐냐 고조선의 옥저 문화권이다라는 주장하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왜냐면 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옥저라는 이름 자체가 옥이 나오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코드는 춘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연구하는 분들 꼭 참고해가지고 해보시고요. 자, 이까지 이제 무덤 형태가 나오고 제주도는 가보시면 의정하고 방향 삼각기까지 이런 무덤 형태로 이제 제주도는 응용을 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고인돌도 있으면서 사각형 원형 무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인돌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기림성입니다. 기림성은 이 빨간 이제 지도 보십시오. 잘 못 찾는 분들 이 참고 지도만 보시면 어디 지역인지 압니다. 자, 뭐 다 그대로 나오죠 보면요. 뭐 동의적 문화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겠다 한다면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림성. 자, 쭉 볼까요? 요령성입니다. 이쪽 지역이죠 보면요. 우리 한반도 있고 여기에 멋진 고인돌 많죠 보면요. 쭉 이렇게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요령성. 자, 거기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지명은 생략하고요. 이게 똑 부러져가지고 반이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한 표시해놨습니다. 자, 나와 있고 산동성 당연히 나오겠죠. 논문에 언급만 여기에 일제시대 대일 환경기 때 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연구 요까지는 해놨습니다. 요거 있다고 연구를 해놨는데 요번에 찾아보니까 요리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산동성의 석궁, 중국에서 석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석궁, 그 다음 호북성. 호북성에 있는 줄 모르죠? 이게 나중에 들어보면 옛날 우리가 말하는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호북성의 고인돌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강소성. 강소성의 고인돌 멋지게 뭐 글까지 달았습니다. 후에 다 해놓고 강소성. 절강성. 절강성은 뭐 생각납니까? 옛날 우리 역사 지역에 뭐 5월 동주 나옵니까? 보면 오나라 올라라 쭉 가면 연결되는 골이 거기에 고인돌입니다. 다양하게 나오죠 보면요. 여기는 고항 거기 기록 보니까 벌써 연구 기록 보니까 한 55개를 찾아내가 연구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근데 많죠 보면 그쪽 지역에 대단히 많습니다. 절강성. 호남성입니다. 요것도 우리나라 연구 논문에 안 나오죠. 이쪽은 없는 걸로 다 이야기했는데 호남성도 고인돌이 나오고 있고요. 하남성. 이쪽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도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천성까지. 사천성 여러분은 삼성태 문화 아시죠? 청동기 중국의 문화보다 더 앞선 청동기 멋진 청동기 문화권이 사천성에 나와서 삼성태 문화가 그 문화에 중국하고 연결된 고리가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표시. 사천성. 그래서 지도를 찍어보니까 어디까지요? 우리가 배웠던 고인돌 루트는 거짓말이라. 여기는 과연 없을까요? 여기는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안 올려놓는 거예요 보면. 있는데도 고인돌 있을 건데도 이쪽 지역 사람들이 고인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보는데 표시를 못하는데 일단은 캐치된 것만 표시하면 이 정도입니다. 중국 대륙에. 그럼 뭐냐? 거의 대부분을 고인돌 문화권이 장악했다 이겁니다. 중국의 땅은 참고를 보시고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호남 아시아 호주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베트남 아시죠 보면요. 베트남 문화권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서 찾아낸 겁니다. 이거
근데 이 양반들 책도 아직도 북방식 남방식을 따지고 있어요, 보면요. 근데 이쪽 지역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아가지고 고인돌을 찾아놓은 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쪽 지역, 특히 나오죠 보면요. 어딥니까 보면 석선정이니까 베트남의 타일라이 마을 쪽에 가보시면 고인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뭉쳐져 있고요. 베트남. 여기는 옛날 백전문화권이라는 거 다 시키고 일단 뭐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돌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근데 보시면 베트남 역사를 보시면 베트남의 첫 출발은 뭐냐면 신농시부터 출발합니다. 신농시의 3세손 대민이었대요. 대민의 후예가 쭉 이때 베트남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문화권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아마 동이족 문화권하고 연결되는 고리. 그래서 우리나라 신백강 원장님이 요걸 연구해가 전에 세미나를 한번 했죠. 보면 참 너무 신기하게 환원 18대가 나오는 것처럼 베트남 역사서에 보면 여기도 보던가 대월사기에 보면 왕 이름이 18분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 서로 연결고리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전에 신백강 원장님 특강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쭉 넘어가는데 인도네시아 산속에 가보면 꽉 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냥 지금도 고인돌 문화 많이 쓰고 있는데도 이건 산속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초기 고인돌 버전이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쭉 나오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인돌입니다. 자, 이게 재단도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 여기도 고인돌 그대로 있죠. 보면요. 때문에 전부 다 하나의 루트입니다. 오스트리아 호주 쪽에 보시면 쭉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중국의 루트에 연결돼가지고 쭉 요런 대로 오면 이렇게 요게 전부 다 하나의 고인돌 루트로서 로드가 돼가지고 형성돼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인도요. 인도도 대부분 고인돌이 좀 있다는 정도만 돼 있는데 이거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시면 인더스 문화권이잖아요. 보면 쭉 나중에 인더스 문화를 만드는 드라비아족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아리안족 때문에 자, 그 문화권 한번 보겠습니다. 점찍은 것이 뭐냐면 거석 문화입니다. 인도에. 돈하고 관련된 문화가 인도에 이만큼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인도 고인들은 아마 남쪽에 좀 있는 걸로 지금 표시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이게 전부 거석 문화권인데 문제는 인도도 제발 고인돌 관심을 좀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주면 많이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자, 거기에 고인돌입니다. 자, 이쪽 지역인데 보면요. 여기 바위마 언덕에 보시면 고인돌 만드는 곳이죠. 참, 앙증맞습니다. 앙증맞게. 자, 고인돌을 저렇게 이제 인도에 보면 만들어 놓고요. 이쪽 중부 중심이 쪽이죠, 보면요. 쭉 나와 있고, 이거는 인도 어디에, 위쪽 부분입니다.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돼요. 여기도 고인돌 이런 형태입니다. 50여 개가 쭉 이제 만들어져 있고 보면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타밀라도.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 타밀어, 한국어가 비슷한 용어를 쓰는 지역인 타밀어 지역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남부. 자, 다양한 진짜 멋진 고인돌도 많죠. 이것이 인도 남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비아족들에서는 키랄라 지역의 고인돌입니다. 야, 이런 고인돌 처음 봤어요. 이 예술품입니다. 예술품. 자, 이런 고인돌도 있고 이런 고인돌도 있습니다. 예술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키랄라. 그리고 이제 타밀라도 지역에 이쪽 지역에 보시면 또 고인돌 보면 성수를 하는 것 하늘에 별자리 타가지고 고인돌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 KNN 방송의 특집으로 고인돌 루트 할 때 그때 자기들이 직접 여기에 남부 지역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도 치토르 지역에 이쪽에 있는 고인돌을 추적해 들어왔는데 보면요. 그때 중요한 화면이 요겁니다. 이분이 뭘 이야기했느냐. 이쪽에 언어를 한국어가 비교를 해줬는데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배의 껍질을 쌀이 되는데 여기서는 살이라 부르고 살이라 부르고 물을 부으면 밥이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 밥이라 부릅니다. 밥. 그리고 옆에 잡초가 자랐습니다. 잡초를 뭐라 부른다? 인도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풀로 부릅니다. 풀. 그러면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 쌀, 밥, 풀이 우연차게 우리도 여기 쓰고 일본도 그냥 쓰는 거예요. 어? 자, 이런 게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이 뭐라는 이쪽 지역 사람들은 고인들은 우리 조상의 무덤이다 합니다. 조상들이 무덤이다. 아예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조상이 옛날에 조상들이 무덤이라고 안식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쪽 이제 이거는 이 화면 보셨죠 여러분들? 이 화면 안 보신 분들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보겠습니다. 소리가 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요. 인도 출신 교수가 인도 학자들이 나와서 엄마 아빠 뭐 다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오늘
설명하고, 요거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어디까지요? 요거는, 소리가 적은데. 요것도 직접 이제 근데 그냥 흥미거리가 아니라, 진짜 요즘은 밥살을 많이 하는데, 아빠, 엄마, 나, 아차, 어디까지 풀, 그대로 쓰죠. 메뚜기까지 똑같습니다. 메뚜기까지. 이런 언어를 그대로 다 쓰고 있다는 거. 한국어 아닌 타미르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 언어, 제가 이제 이걸 전에 이런 그러면서 뭐 옛날에 뭔 생각했냐면, 허황우하고 김수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허황우와 김수로가 둘이 만나가지고 자식들을 엄청나게 금실이 좋게 다 알을 많이 살았는데, 서로 언어가 안 통했다면 속에 열불 터져 죽었지. 많이 넣고 살았겠느냐. 그죠? 여러분, 부부 생각하시는 분 아실 거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가 안 된다 해보십시오. 인도 사람 아들 생각이 어디서 그냥 징그러운데. 근데 자식들은 엄청나게 나가 일본 개척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 문화권을 본다면 틀림없이 그하고가 물론 이제 요즘 연구가 인도에서 중국의 사천성을 얻어서 그 다음에 한반도로 다 연구가 나오는데 그 루트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뭐가 언어적 유사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말의 통행께는 부부 금실이 이루어졌지 말도 안 통했으면 끝나는 보리자락인데 무슨 뭐 자식을 놓습니까?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거기서 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연구하면은 언어의 이 세계 어느 나라 언어의 연관성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네. 자, 이제 부탄 쪽 보시죠. 부탄 쪽 이제 고인돌 연결되는 거리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쪽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쪽 연구.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인데, 요거는 직접 이제 이스라엘 방송에서 이제 발표한 겁니다. 4,000년 전에 고인돌이 나왔다고 발굴했는데, 고인돌이 4개가 어디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거기에 동산에 뭐가 나오냐? 고인돌이 4개가 나왔습니다. 고인돌이 나오는데, 땅을 파보니까 어린아이하고 아버지 성인하고 아이 자식을 파묻었어요. 그까지 다 나오는데 보시면 그 위에 천장에다가 뭐가 나오느냐? 성현이 찍혀있고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거창의 고인돌입니다. 거창 지역을 제가 답사해보니까 거창의 또 문화를 연구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거창의 고인돌이 원래 순창보다 많았답니다. 많았는데 옛날 개간지 작업하면서 싹 다 없애버렸대요. 초등학교 있는 고인돌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결론이 너무 안타깝다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거창을 가보니까 거창에 이제 뭐가 이제 되느냐면 옛날에 이제 고분군 발굴한 거 말고 지금 한 열 몇 개의 고분군이 아직도 안 깐 게 있습니다. 산이 고분인데 문제는 이제 고청에서 그거 발굴들을 합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까지 이제 거창에 고분군이 복원이 되면 아주 멋진 이제 거창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창은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 일본 설기에 등장하는 뭡니까? 천조 대신하고 동생 소산오전이 뭡니까? 뭐 싸워가지고 천조 대신이 숨었다는 천석골. 그게 이제 지금까지 거창에 과연 거창이나 춘천이냐 고령이냐 가지고 계속 일본 학자들이 따지고 했는데 이번에 계속 답사하면서 추적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 거창 그쪽 지역에 가조 지역에 모든 것이 정합되는 것이 다 나왔어요. 뭐 왕궁터부터 해가 쭉 다 나오는데 특히 뭐냐면 천설골까지 찾아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직접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안에는 들어갈 때는 구멍은 요만한데 들어가 보니까 한 30명이 앉을 수 있는 돌 안에 공간이 30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까지 나온다면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게 꼭 연결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심상소학에 대해서 우리 박정현 이사장님 글 한 개 써있잖아요. 원래 일본 1920년에 벌써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사 교육을 들어갔다는 거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교육 지침에 뭐가 나오냐면 천조 대신의 동생 소산오전이 가족들하고 한반도에서 가서 살았다는 것을 교육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틀림없이 한반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에 보면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있으면 거창 쪽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 고인돌을 없앤 게 일본에 없앤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없어졌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강의를 미국 가서 가니까 누가 제일 충격받냐면 다 오신 분들 전부 다 우리 한인교회에 다니는 분들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버려서 말 안 해요. 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쉽게 말하면 할 때 4,000년 전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데 특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계셨을 때 그때 중동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쪽에 어떤 문화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한 번도 어떤 분은 뭔가 다른 우리하고 다른 뭔가 고급 문화가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왜? 영적인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에 또 이렇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보니까 뭐냐면
4,000년 전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시기 때 아브라함 자신도 보고 다녔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보고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고인돌이 쫙 깔렸습니다. 고인돌이. 자, 그 내용 한번 보면 짧지만은 한번 그냥 크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상 그러니까 자, 이 쭉 넘어가겠습니다. 골란 지역인데 자, 이스라엘 고인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저게 4,000년 이상 쭉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 쭉 나가지고 형성된 고인돌입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보면 구약을 공부하면 반드시 돌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기 전부 다 이 문화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돌과 관련된 성경 내용이 나온다면 대부분 요쪽절입니다. 연결되는 고리가. 자, 이렇게 고인들이 은밀하게 쭉 남아있다 보면요. 참, 너무 안 신기합니까? 왜 한국의 고인들이 저기 가 있을까? 똑같네. 어떤 분들은 고인들이 있다니까요.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래. 똑같다는 게는 안 믿어요. 왜? 어떻게 똑같냐? 아브라함 있을 때 성경에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인데 말이지.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골란 지역의 고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쪽에. 골란 지역이고 보면요. 자, 이런 고인들이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는 4,000년 전이나 어느 문화하고 연결됩니까, 여러분들? 슈메르 문화권입니다. 구약의 문화, 슈메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성경에 원래 슈메르의 우르 출신입니다.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로 되어 있죠. 우르는 어디냐면 슈메르의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때요? 슈메르의 도시 국가 사람이에요. 그 문화권하고 연결된 것이 고인돌이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연구하실 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나온 발굴품입니다. 발굴품.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누워있었고 피장처럼 묻혀져 있었고요. 구슬이 이게 유리구슬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요거 보더만 야, 미국 가니까 시카고에 한 번 요거 보고 끝났다. 왜? 요 형태는 고조선에서 나온 형태다 그러는 게 그러면서 자기는 이거 보면 게임 끝났다. 뭔가 우리 고조선하고 연결된 문화권이다. 아예 딱 그래버리더라. 그분은 한 말씀 하는 게 여기 보면 위에 천장에 새겨진 문자입니다. 요 그렇죠? 이런 문자. 이건 우리가 이제 참고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그냥 만자입니다. 만자. 여러분들 만자 생각하면 뭐 생각납니까? 나치. 절에 다니는 분은 절이라 끼고 히틀러 미워하는 사람은 히틀러라 끼고 그죠? 방향이 이제 됐든 저리 됐든 만자입니다. 십자가 형태는 만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만자가 어떤 문화인지 압니까? 이번에 고인돌 루트에 그걸 썼는데 아마 읽어보시고 충격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만자는 원래 유대인들 초대교회에 원래 상징 표현이 만자입니다. 히틀러 만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썼던 것이 히틀러 그거였어요. 이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아무도 말 안 하지. 시시하고. 왜? 이상하게 연결되는 게. 이게 보면 어때요? 히틀러가 찾던 거고 유대인들 초기 교회에 어때요? 썼던 문양이 전부 만자가 대표적인 건물을 짓더라도 항상 유대인들 교회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를 짓는데 만자를 그립니다. 만자를. 히틀러 저 표시래요. 저게 뭐냐면 그러면 저게 유대인들 히틀러만 하냐? 동서양의 모두 우리나라 홍산문화까지 다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신선을 상징하는 십자형입니다. 십자형. 그러면 기독교 문화에 저 만자가 왜 없어지고 왜 지금 십자가를 쓰느냐? 그거는 누가 이야기했냐? 김정민 박사가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그 십자가 문화가 지금 기독교 쓰는 십자가가 언제 들어갔느냐? 바로 성조지에 해가지고 기원 한 3세기 정도부터 만자에서 어디로 뭘로 교체됩니까? 십자형으로 교체됩니다. 근데 그 십자형은 원래 누가 썼냐면 김정민 박사 책에는 보면 원래 킵차크죠. 탱글을 천군을 뭔가 당군이 아니죠. 천신신앙인 탱글이 신앙을 했던 그 종족이 뭐라고 했냐면 뭐가 나오냐면 성조지 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양반이 그 종족을 이제 가서 지배를 하는데 쉽게 말해 전쟁을 하다 이기는데 그 가보니까 뭐냐 그 사람들 요거 보고 있더래요. 요거 있으면서 요거 그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성조지가 교황한테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교황청에서 저 이단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조지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희생자를 모시고 미국의 아재 타워에 멋지게 동상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 양반이 건의를 해가지고 십자가 문양이 지금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고 그전에는 뭘로 했다? 초기 기독교 문화는 전부 다 만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여러분들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나오고 이거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고인들 멋있죠? 자, 요르단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무너진 것도 많고요. 보면요. 요르단 쪽에. 자, 그리고 성경 관련된 지역
요르단 가까이 보시면 성경에 전부 다 보시면 연결되는 게 전부 다 가보시면 요 문화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제 거성 문화하고 연결되는 거죠. 고인돌 문화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건 원형 천단이죠. 원형의 신간무속이라고 쭉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하늘의 제사지대 터라든지 쭉 나옵니다. 나오고 있고 요르단 지역의 고인돌 분포도입니다. 이게 전부 고인돌이에요. 최고로 한 건 내도 모자랍니다.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요르단 쪽에 고인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최고로 내도 못 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저렇게 자, 엄청나게 많은 고인돌이 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요르단 쪽에 어떠세요? 자기들 광고할 때 앞에가 고인돌이야. 고인돌. 광고 문구에 사진이 고인돌이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쓰는 줄 압니까? 모르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예멘까지 저 남단 이쪽 지역까지 예멘의 고인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쪽만 봤는데 이게 왜 와 있을까? 그럼 틀림없이 중간에 루트가 있었겠죠. 근데 연기에 밝혀지질 않습니다. 왜? 연구한 자료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이 중간 이쪽 지역에서 고인돌을 연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분들께 실체를 못합니다. 단지 뭐냐? 이쪽에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코드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슈메르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 아시죠? 조철수 박사, 아시리아 대학에서 직접 슈메르, 히브리어를 가르친 세계의 10손가락에 꼽히는 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1900 우리나라 한창 올림픽 할 때 와서 뭘 발표했죠 보면요. 슈메르와 한국은 같은 뿌리라고 발표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때 엄청난 충격이 왔는데 그냥 사회 분위기상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분 평생을 연구한 결과가 뭐냐? 슈메르와 한국어는 같은 뿌리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서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에서 목적어 그다음 동사 똑같은 슈메르 형태는 틀리지만 돼. 우리 쓰는 언어 그대로 형태를 쓰고 있다는 거, 답습하고 있다는 거. 이 양반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까지 다 강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 강의라 최근에 주목을 받으니까 또 뭘 하느냐? 또 저 초록불이라는 1인 장반들이 나서가지고 이 양반을 유사사학자로 봅니다. 아, 슈메르의 최고의 전 세계 석학의 대가인데, 대가가 와서 발표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유사사학자로 또 공격을 해요. 그건 학자들도 아닙니다. 지가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지가 연구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가 발표했는데 이걸 유사사학이라면 어찌 됩니까? 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보시면 어때요? 어순, 슈메르 언어라든지 어순 이런 게 쭉 이야기 다 됐죠. 그리고 우리 쓰는 언어하고 한국하고 비교한 거, 디스커버리 채널까지 다 나와가지고, 60진법 쓰는 거, 태음력, 결혼전에 함을 치는 거, 지도자를 아니라 표현하고, 슈메르 지도자 봉황으로 상징하고, 교착 언어. 전부 다 썼습니까? 지금 한국하고 대단히 흡사한 모습의 언어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연구학자들의 몫이겠죠. 자,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그 슈메르 보시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고인돌 루트에 제가 설명했는데, 이 슈메르 문화를 지금까지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이용해먹냐면, 인류 최초의 문화, 4대 문명 중에 가장 이런 문화는 슈메르 문화고, 이 문화는 백인들 문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냐, 책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문화 중에 하나로서 슈메르 최초의 학교, 최초의 뭔지에도 모든 것이 슈메르로 맞춰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슈메르의 점토판이 번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역사는 슈메르에서 출발했다는 번역책이 요만큼 우리나라 들어왔죠. 두꺼운 게. 거기에 점토판이 번역이 됐는데 뭐라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창세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우리 조상들은 The Black Headed People, 검은 머리를 가렸던 사람이었고 안산, 안은 하늘이잖아요. 천산을 넘어온 사람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뭐냐면 슈메르 연구가들이 전부 다 됐냐? 슈메르는 중앙아시아에서 근무 문화라고 밝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뭐냐? 슈메르는 백인의 문화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근무 문화라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냐? 그러면 안산은 그들이 말하는 안산, 천산 어디 있냐? 아시죠 여러분들? 텐산 산맥입니다. 가보시면 그대로 백두산의 천지못이 바로 이 천산에 있습니다. 우르무치시에서 들어가는 거. 여기 보시면 그대로 다 나와요. 요 산을 넘어서 뭡니까 보면 쭉 쉽게 말해 슈메르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논리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자기들 점토판에 쓰기 문자는 그 정도까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점토판 번역한 책이 이름이 어떻게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되었다. 그 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카자흐스탄에서 가서 찍은 반대편에 찍은 천산 텐산 산맥입니다. 이걸 건너왔다는 거. 여기서 가서 파편을 주는데 빗살무늬 파편을 제가 주고 왔습니다. 산에서 국대에서. 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프리카. 야, 또 어떤 분은 아까 이야기를 하죠. 아프리카까지 보여드리는 줄 몰랐고 지금 너무 충격이라 쇼킹이라 하는데 자, 이건 문화의 루트입니다. 아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아예 아프리카 없을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단입니다.
수단 지역은 이쪽입니다. 이쪽 지역에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은 어디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고인돌하고 대단히 비슷합니다. 제주도 고인돌이 둘러치기입니다. 둘러치기 하는데 그 고인돌하고 비슷하고요. 이거는 누가 이제 고인돌, 아프리카에 있는 고인돌을 아주 멋지게 사파를 보고 사파 그리는 겁니다. 멋지죠, 보면요. 자, 저는 고인돌이 있다고 그림을 다 그려놓고 요거는 알제리하고 튀니지 이쪽 지역, 여기는 고인돌이 아주 많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자, 이쪽 지역. 여기 보면 고인돌 띄어 모아있지 보면요. 고인돌이 이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고, 모습 보십시오. 우리 한국 고인돌은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튀니시 쪽에, 이쪽이 고인돌입니다. 뭐, 우리말은 남방식 고인돌이겠죠?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소말리아 공화국입니다. 여기 쪽에 보시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고인돌은 참 특이한 것이 안에 원형재단이 있습니다. 원형재단 모습을 가지고 비장자를 묻는 방식의 고인돌입니다. 참고로 잘 보시고요. 이거 뭐냐, 웨스트 사하라입니다. 서사하라 지역, 공화국 이쪽 지역에 있는데 사막의 고인돌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아마 설마 사막에 고인돌 섞겠습니까? 옛날에 얘기 먹겠습니까? 풀이 있었겠죠. 풀이 있었기에는 아주 이제 땡볕에다가 아이고 이게 파묻었다고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옆에 거는 다 파괴돼 버리고 모습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 이것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유튜브 모든 걸 다 뒤져가지고 한 가득 찾아내려고 다 뒤집니다 보면. 자 이래 나오는데 그 이제 벨기에 콩고 지역 보일 때 콩고 지역의 고인돌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우표로 기념 우표까지 나왔죠 보면요. 자 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메리카 내려가고 쭉 넘어가는데 뉴욕의 고인돌입니다. 뉴욕. 자, 뉴욕의 고인돌. 이 아가씨는 뭔지도 모르는 게는 다 들어누워있죠. 밑에 무덤인데. 사람 누워있는데 여기 가서 지금 그늘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늘막으로서. 아마 밑에서 잡아 당기겠습니까? 그죠? 빨리 들어오라고. 자, 이쪽 지역에 이제 쭉 뉴욕 지역 고인돌이고요. 자, 보십시오. 멋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에 있고. 캘리포니아입니다. 고인돌이 뭔지 모르는 게 얘기를 때 표지판을 이용해 본 것입니다. 표지판으로 고인돌을 아예 글자 박아가지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산맥인데 로키 산맥이에요. 로키 산맥에 누가 고인돌이 있는 걸 그려가지고 사파로 만들어놨습니다. 사진은 추적이 안 돼요. 사진은 절대로 안 되는데 이쪽 지역에 아마 가서 누가 사파를 직접 보고 그린 것 같아요. 이 사진만 이것도 저작권을 붙여놨어요.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로키 산맥에 있는 고인돌이 이렇게 성현이 찍힌 고인돌이 있다고 누가 글이 올리라는 걸 제가 캐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죠. 어딥니까? 펜실바니아죠. 여기 고인돌입니다. 멋집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큰 고인돌이 저렇게 펜실바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고인돌. 참 다양하죠, 보면요. 캐나다 빨리 넘어가보겠습니다. 캐나다.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어떤 분은 저는 인터뷰 보니까 왜 이쪽 우리나라에만 고인돌이 많아요 하니까 어떤 우리나라 고인돌 학자가 서양학자는 대부분 이런 고인돌이기 때문에 별로 없다고. 대부분 그 양반은 고인돌 연구를 안 한대요. 고인돌이 서양 고인돌은 다 이렇게 생긴 줄 압니다. 아니죠 보면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고인돌 규모가 큽니다. 브라질 고인돌. 그 다음에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도 뭐 이렇게 초기 조상들이 뭐냐면 우리 하나의 공문문화권이었다는 걸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결과죠 보면요. 아르헨티나 고인돌입니다. 쭉이 나와 있고요. 아르헨티나. 여기는 이제 뭐까지 나오냐면 벌써 연구가 1968년에 이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우리 고인돌 나오면 반드시 나오기면 흑요소 나온다는 거 아시죠? 흑요소하고 뼈하고 세라믹은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불에 구운 거 이걸 세라믹이라는데 여기에 밑에서 나왔습니다. 문명권이 있었다는 거죠. 문명권. 돌을 구워가지고 도자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요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 결과가 1968년 연구로 나왔습니다. 페루입니다. 멋지죠? 페루. 자, 모습은 아무나 하면서 뭐 이상한데 멕시코 사람들 뭐 고추 먹고 그런 줄 아는데 옛날 봐요. 우리하고 너무 이제 가깝다는 느낌을 받죠, 보면요. 이거는 뭐냐면 쭉 러시아 쪽의 고인돌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참 안타까운 것이 러시아 쪽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이쪽부터 있죠, 이쪽. 요 루트에 고인돌이 나와줘야 되는데 인터넷 자료는 안 뜹니다. 근데 그 러시아 쪽에 공사관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틀림없이 고인돌이 있대요. 있는데 공개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어디 있느냐? 흑해 쪽에 있는 러시아 고인돌 여기 꽉 찼습니다. 한 3,000개가 여기 돼 있으면 러시아 쪽에 요거는 공개가 되는데 요쪽 지역의 고인돌이 지금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요청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꼭 달라고. 그래야 이게 문화루트가 형성이 되는데, 저 자료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흑해 쪽에 고인돌 루트, 아예 여행 오라고 돼요. 아예 이 빨간 점이 전부 다 고인돌입니다, 여러분들. 빨간 게. 흑해 쪽에. 고가사스 쪽에 이 빨간 게 전부 다 고인돌이에요. 이렇게. 이게 점이, 검은 점이 전부 다 고인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저렇게 많은 고인돌이 흑해 쪽에 쭉, 이게 고가사스라고 나오지 보면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습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왜, 딴 데는 그냥 돌만 세웠더만 왜 여기는 왜 가막 앞에 구멍만 세웠냐? 구멍을 뚫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추워서, 추워서, 혼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구멍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막 안 하고 구멍을 뚫어놨다. 안 맞죠? 이쪽 춥잖아요. 이래서 보면 이쪽 지금 참 희한하게 이쪽 지금 됐습니다. 사방을 막고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혼이 아마 왔다 갔다 하라는 뜻이겠죠. 보면 우리가 한국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코드는 그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가사스 이런 것이 3,000여 개가 그쪽에 있습니다. 웨스턴 코카서스는 조지아 그쪽입니까? 흑해 쪽 그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 그 덴마크 쪽이 유럽 쪽 갑니다. 빨리 갑니다. 이쪽 볼까요? 오늘 이쪽이 이제 마지막 저거인데 이걸 뭐냐 속된 말로는 도배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배를 해놨다고 보는데 자 나라 분류는 독일의 고인돌입니다. 독일 고인돌, 폴란드 고인돌인데 가보시면 서양 문화에 참 그들 아까 선돌 문화 이야기 나오는데 이 원형습 적습촌 문화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면 고인돌이 있고 선돌 문화까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게 선돌하고 고인돌은 아마 인류의 공통 초기 문화권인 것 같아요. 문화권이 모습이. 자, 이런 것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폴란드,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우리나라 서울대 명예교수, 어떤 분이죠? 김정아 교수입니까? 누굽니까? 그분. 불가리아는 원래 부여족이다, 불가족이다. 해가지고, 이걸 백인인데, 백인계, 몽골 반점이 있는 종족이다. 근데 언어가 전부 다 우리 언어라는 거예요. 산이름도 그렇고, 이게 불가리아는 우리가 말하는 것 효소하고 그 문화권이잖아요. 불가리아 하면 옛날에 광고 많이 나왔었으니까 이 바리아가 먹는 음식. 근데 이 문화가 우리나라 그 서울대 교수는 이거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부여족들이 이동해가 만든 문화다. 이 책 이런 내용이 대단히 옛날에 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부분 자료 한번 보시고 터키는 돌골족 아시죠? 돌골족. 우리 형제 고려 때부터 혈맹 아닙니까? 혈맹. 그 지역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쭉 다 그대로 나와 있죠.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그쪽 지역 주변 지역의 고인돌 분포를 다시 체크해놓은 겁니다. 쭉 보시고 발칸반도 쪽에 쭉 나와 있는 고인돌. 자, 스위스 시계 만드는데 고인돌 있죠. 벨기에 고인돌 있죠. 쫙 나옵니다. 나라별로 쭉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렌지. 그동안 이게 참 영국의 자존심이 했는데 영국의 자존심. 영국에서 뭐냐 여기 최초의 천문대라고 별 이야기 다 하고 글성문화의 최고 고봉이다 했는데 여기서 뭐냐 발굴을 다 땅을 파가 다 발굴했는데 몇 개 나오냐면 249의 화장된 뼈가 나왔습니다. 240명이 화장돼가지고 묻혀있는 뼈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발굴자들의 전부 결론은 뭐냐면 이쪽 지역의 왕족들의 무덤이다. 그 중심에 뭐냐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의미는 뭐겠어요? 옛날 우리만 하면 소대의 상징이라든지 선도로서 하늘과 소통되는 문화권 그런 쪽으로 세우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다 망자들이 묻혀있고 망자들 묻혀있고 이제 있는데 이 스토렌지는 결론이 요리 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걱정되는 게 요즘 최근에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하고 올려놓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연구도 안 했는데 그게 뭐냐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안 모르니까 번역을 안 하고 어떤 걸 하냐면 이 스토렌지가 한국 고인들을 가서 뭡니까 저 옛날에 뺏어가가지고 세운 돌이라고 누가 페이스북에 글을 자꾸 붙들는 거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제가 제발 조심을 하고 왜냐면 이쪽 돌은 한국 돌이 아닙니다. 융합 보고하기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암석이라도 좀 알아야 될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암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항암이 아닙니다. 이런 걸 알고 끼 맞춰야 되는데 언제 우리나라 고인돌 훔치가 스토렌지 썼습니까? 그런 걸 조심을 하고 이거는 그냥 중도는 중도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중도 지역 고인들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자꾸 이런 걸 연결시켜가지고 한국 고인들이 영국 스토렌지가 됐다 이 나와버리면 대단히 이제 아마 방크에서도 손을 떼려고 해요. 방크에서도 이게 왜 이리 가냐 스토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결론은 뭐냐면 240명의 화장된 유골이 발굴된 무덤이었다. 결론은 요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영국 고인돌 보십시오. 영국 고인돌 멋지죠? 무덤만 봐요. 무덤. 이거 어디 무덤이 이거? 어느 나라에 있는 무덤입니까 이거?
경주에 있는 뭐 영주 임용왕하고 비슷하네. 이게 뭐 어떻게 해스 코드가 보이겠죠 이게 문화 이루트라는 게 이것도 보면 돼요. 이거 무덤 옆에 돌 세우는 거 보이시는 거 어디에서 많이 보던데 이거 보면 한국 사람들 보자마자 저 우리 동네 건데 일이 나옵니다 보면 다 나오는데 문제는 영국에 그대로 다 나오는 고분군입니다. 고인돌하고 저는 고분군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 고인돌입니다. 스웨덴 고인돌 프랑스보다 있어요. 프랑스도 왜 고인돌 종주국이라 주장할 수밖에 없느냐. 진짜 멋있는 고인돌 많고 선돌도 아예 많아요. 선돌도 아예 많고 이 돌무덤 이런 것도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고인돌이 뭔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뭐 했다, 사진은 열심히 찍고 여기다 다 고추 넣었답니다. 고추는 햇빛 잘 마르니까 고추 쫙 패라놓고 마르는 거, 그런 쪽으로 다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 고인돌이 저렇게 또 많습니다. 자, 보시죠. 고인돌 위치입니다. 자, 좌표. 요거 딱 눌리면 고인돌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 고인돌 모습까지 뜹니다. 이런 고인돌이 어때요? 쫙 깔린 거예요, 프랑스에. 자, 이렇게 깔려있고, 형태입니다. 프랑스 고인돌 형태. 자, 이쪽 나와있고, 이탈리아는 성화까지, 교회 그림에까지 고인돌이 등장하고 있다. 밑에 보면 돼. 고인돌 위에 가서 나무 치고 나무 따고 있습니다, 뭔가. 자, 고인돌, 성화 속에 고인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리고 이거 사진 이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거. 고인돌 루트의 마지막에 제가 이걸 썼는데, 참, 이탈리아의 고인돌은 뭐냐면, 진짜 한국의 문화, 서양의 문화하고 초기 유교 문화의 정신 문화를 대면해 줄 수 있는 요소를 그대로 딱 갖춰가지고 그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요거예요. 천당 그대로 남아있죠. 옆에는 고인돌, 옆에는 선돌입니다. 그 고인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별을 다 찍어놨어요, 별을. 이렇게 완벽하게 세트를 해가지고 보존된 지역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어. 근데 어디에 있다? 이탈리아에 어떻습니까? 이 문화의 주체들이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제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냥 다 드러나버렸어요. 요 사진 하나가 이탈리아에서는 구할 수 있는 최고급입니다. 최고. 시간 섬 옆에 있는 자. 몇 살에 비해서 그죠? 나중에 검색창 보시 다 그냥 인터넷 다 뜹니다. 크로아티아 고인돌, 이것도 최근에 요쪽 지역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발굴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여드린 거죠. 쭉 이렇게 크로아티아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네덜란드, 프란다스 이렇게 아시죠? 그쪽에 고인돌입니다. 이 양반들 고인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덴마크 고인돌 쭉 보이죠. 믿기지 않는다. 이게 진짜 믿기지 않는다. 이게 우연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연하게. 우리도 만들고, 저쪽도 우연차게 만들고. 자, 고인돌. 그 다음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고인돌하고 고분군 아까 어디하고 비슷하죠? 영국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고분군이 이렇게 형태 비슷한 고분군이 스페인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스페인. 이거는 뭐냐? 원정 재단 위에 올린 스페인의 고인돌입니다. 쭉. 이 뭔가 옛날에 제사문화권이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코드가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까지 나옵니다. 아이슬란드 고인돌입니다. 쭉 이게 쭉 나와 있고. 몰타는 섬입니다. 여기 유럽에 있는 섬 하나에도 어때요? 고인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몰타. 그 다음 포르투갈 고인돌 위치는 여기서 보면요. 쭉 보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죠? 이 양반? 아드왕 에스칼리버 나오는 아드왕이고, 요건 누굽니까? 반지의 제왕, 그 다음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이야기 모태브는 딱 하나 종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고요? 영국의 겔트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인종들, 영국을 개척했던 그 초기 인종 겔트족을 가지고 모티브를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요겁니다. 히트친 영화가. 전부 다 겔트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는 다 어떤 이야기 나오죠? 마법이 나와요. 마법. 마술하고 틀리죠? 마술은 눈속임이고 마법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진짜 조화를 앞에서 부리는 거예요. 모르는 조화를. 그게 마법이고, 우리가 보는 마술은 눈속임이고, 속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이 영화가 전부 다 켈트족을 가지고 만든 그 영화 속 역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영화로 만든 것이 요겁니다. 그 켈트족의 문화가 뭐냐면 요겁니다. 상징되는 게 뭐죠? 고인돌과 심단수하고 삼태극입니다. 켈트족이. 용왕하고 봉황까지 문양을 만들어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켈트족 문화. 그래서 제가 고인돌 루트에 뭐 했냐, 왜 이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연결되는 코드가 있을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동양은 뭐가 나옵니까? 도술 문화, 선의 문화가 있고, 저기는 뭐냐, 마법의 문화가 있다.
이게 연결된 코드가 아닐까, 옛날에. 그리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참고로 보시라고요. 자, 아일랜드 고인돌입니다. 아일랜드. 여기 가서 북방식, 남방식 했다면 빠맞습니다. 왜? 앞에는 남방식이고 뒤에는 북방식이에요. 여기 가서 뭐 남방식, 북방식 구분해가지고 뭐 고조선이 어떻고 하면 돼. 빠맞습니다. 왜? 그냥 만들어놨잖아요. 앞에는 남방식이고 뒤에는 북방식 아닙니까? 무슨 남방식이고 북방식 어디 있어? 그 지역에 맞게끔 다 만들어놨는데. 자, 아일랜드 고인돌 보시면 이 한 장이 멋지죠, 보면요. 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만든 무덤하고 형태, 선도라는 데고 다 나왔습니다. 아일랜드도 원래 원형, 켈트족의 원형이 남아있는 데가 이쪽입니다. 영국보다 영국은 많이 되는데, 파괴되기 이전에 원래 켈트족의 원형 문화가 요 문화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아일랜드 쪽에 보시면 돼요. 그 호수라든지 쓰면 이런 고인돌을 확 들어찼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일랜드. 자, 멋지죠? 근데 이 양반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가? 이 고인돌하고 신단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소도 지천의 장소로 설명을 해놨어요.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틀하고 지금 잘 본 것 같아요. 보면 아마 이게 아마 마법 문화하고 연결된 코드가 아닐까. 이게 아까 뭐죠,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 연결되는 고리 있죠, 보면요. 해리포터하고 아마 이걸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마법 이게 소설 이런 게 안 나왔는가 그리 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그리 해놨습니다. 자기들 안내판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 세계 고인돌 루트를 다시 제가 재조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띄엄띄엄 있다고 돼 있죠. 띄엄띄엄 있다고 고인돌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인터넷에 대부분 그렇게 도배가 돼 있는데, 이번에 찾아낸 고인돌의 국가별이면서 루트를 표시를 해보니까 요겁니다. 아직도 표시를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 루트가 보이죠? 이게 이쪽에 연결을 거리요. 여기는 원래 보면 이쪽 지역에 뭐가 나옵니까? 이쪽 지금 베링해 쪽에 여기는 원래 우리 때 온돌 문화하고 다 나오죠. 보면 이쪽 지역 쭉 나옵니다. 원래 오늘 그 자료까지 보여드렸으면 아마 1시간 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싹 다 빼버렸어요. 왜? 너무만 흐집다고 해가지고 내용 많을 거니까 싹 빼버리고 정리한 게 뭐냐면 결국은 뭐죠? 보면 이 문화로드라는 겁니다. 쭉 이게 하나의 문화로드로서 연결되는 코드로서 떴습니까? 돼 있고 뭐예요? 보면 아까 왜 이제 이걸 안다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독일 사람이 와서 누워있고 유럽 사람이 왜 누워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영국 쪽이나 프랑스 쪽에 고인돌을 발굴하면 틀림없이 우리 한국 사람이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구가 없어, 아직까지.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료만 잘못 이용당하면 돼. 우리는 거꾸로 역이용당할 수 있다. 고인돌 가지고. 이게 결론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고인돌 연구할 때 또 역사 연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요겁니다. 항상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거 가지고 오는데, 아프리카 기원설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 꼭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저는 그거거든요. 기후과학이라든지, 그리고 뭐냐면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어때요? 마고설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 페이스북에 올렸길래, 제가 6만 년 전에 마고가 있다고 누가 글을 올렸어요. 마고에 대해서. 제가 뭘 했는지 압니까? 공부 좀 하십시오. 6만 년 전이면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그럼 빙하기 아시죠? 빙하기는 약 10만 년마다 지구에 찾아옵니다. 지금보다 5만 년 전에 해변기가 얼음이 열리면서 때요. 문화가 5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 나왔다고 그게 현 정설입니다. 6만 년 전에 마고신이 있다고 지금 누가 글을 올렸어요. 지구과학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 마고는 얼어 죽었어. 왜? 빙하기에 무슨 마고가 삽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기후 연구하는 사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기원설부터 지금의 역사까지 쭉 하나의 루트로 그냥 직선처럼 달려온 역사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구과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연결된 꼴이지만은 지구는 어떻습니까? 10만 년마다 빙하기가 왔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인종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니까 어때요? 무조건 연결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문영이도 뭐냐, 한국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압니까? 이문영이가 이런 거 주장하면서 한국에서부터 역사가 출발했다는데 이문영이 뭐냐면 웃기지 마라. 인류 기원은 아프리카부터 출발했다. 이래 나와요. 그럼 누가 반론을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기후학이라든지 이런 거 지구과학을 모르니까 반론을 이문영이 까지를 못해요. 이런 거 한국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10,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출발은 오래전에 약 10만 년, 17만 년 전의 이야기고 우리가 말하는 환단국의 한국은 10,000년 전에 옆쪽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0,000년 전에. 근데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역사에서 그러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연구하는 분들이 이거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전부 다 이루트 속에서 한국은 없었다. 이문영이 주장은 이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동했는데 무슨 한국에서 역사가 나왔다고 주장하느냐.
근데 인류 고고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서양 공부하면 만년 전부터 인류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인류 문화의 유적이 3만 년 전에 문화 흔적이 있더라도 역사를 인정 안 해요. 왜?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평가의 역사의 시작은 약 동서양이 만년 전부터 인류 역사는 공이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그 전에 있더라도 문화가. 이런 기본적인 역사 상식을 가지고 역사를 논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제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특히 마고신 해가지고 오래됐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가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나중에 이 뒤통수를 맞는 그게 하나의 큰 치명타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후학이죠, 보면요. 기후학을 연구하다 보면 쭉 나옵니다. 기후학에서 벌써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동은 인류 지구 역사로 본다면 아프리카부터 역사가 쭉 출발했지만은도 어때요? 이게 연속 특성이 아니라 다 끊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 년 전에는 뭡니까 보면 동북아시아 이 문화권. 그래서 이 논문이 요번에 언제 발표했냐면 전에 환단학교 오신 분 있죠. 환단학교에 발표할 때 기후학을 전공하신 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요번에 논문으로 나온답니다. 아프리카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있었대요. 만 년 전에 문화가 기후가 바뀌면서 이동한 거 이게 요번에 논문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 논문 나오면 아마 함부로 이제 또 이야기를 못할 정도의 그런 배경이 이번에 논문이 나온다니까 공식 논문이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단지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융합고고학 차원에서 인류 기원 역사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대사 오래된 고대사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어때요? 융합고고학. 인하대에 보면 고조선 학과를 만들면서 그걸 융합고고학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역사만 가지고 오면 당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 전문가들을 같이 뭉쳐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틀을 정해가지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융합고고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제 인하대에 누가 오느냐 복기대 교수님 며칠 전에 만났는데 고인돌 연구하신 분이 한 분 오신대요. 아마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아마 발표한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아마 고인돌에 대한 연구가 좀 색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자, 피부색 생명사는 지금 달라도 그죠? 지금 현재 모습은 다르더라도 DNA를 연구해보면 미국에서 작년까지도 유행했던 것이 DNA 검사입니다. 뭐 인종사람 모든 인종들이 왔었대요.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독일 사람들이 싫어요. 누구가 싫어했는데 나중에 유전자를 검사해보니까 조상이 독일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거 유튜브 다 떴으니까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돼요. 그래야 양반들 나중에 눈물 흘려요. 왜? 자기가 제일 흉모했던 종족이 자기 조상으로 나와. DNA.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는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 고인돌 루트 속에서 눈치를 잘 챕니다. 결국 뭐냐면 이 문화가 하나가 옛날에 고조선 아마 문화로 본다면 6,000년 전에서 4,000년 전 문화권 이 문화 속에 인류가 어때요? 실크로드 이전에 벌써 어떻습니까? 인류의 문화 이동 루트가 있었다. 인종이 서로 이동하면서 문화를 교류했던 루트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을 본다면 고인돌 로드가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한류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데 그분들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냥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추정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들하고 연결되는 코드, 그들 조상하고 우리 한국의 조상들 문화하고 연결되는 코드를 설명해 줄 때 반드시 어디를 데리고 가다 먼저 고인돌을 먼저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야 임마 누구나 우리나 임마 옛날 똑같았어 임마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문화의 한류를 설명해 준다면 아마 뭔가 통일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루트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한류 문화권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하나의 브랜드로서 한번 우리가 좀 이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거. 이게 이제 홍익인간의 로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분하게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해외 모든 외국인들하고 소통되는 이게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 이제 이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했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시고 또 원래는 이제 이 고인돌 루트는 제가 원래 연구한 분의 일부분입니다. 원래는 어디까지 했냐면 전 세계 선사문화의 공통점을 싹 다 뽑았습니다. 그 중에 고인돌이 한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소대, 전 세계가 소대가 어떻게 흘러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우리 한국 문화하고 너무 같은 거 이런 게 전 세계에 퍼지는 게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마 너무 방대해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오늘 고인돌 하나 가지고 이제 인류 문화를 한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뭐 좀 숨통이라도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 가지셔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좀 많이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많이 글을도 올려주셔가지고 하여튼 세계인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 인류가 하나의 문화로 만나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진짜 우리 역사 문화만 강조한다는 자체가 저것들이 자꾸 필름을 경화하잖아요. 잘 국수주의 민족주의라고. 근데 우리는 때 오늘 보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세계주의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 역사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여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2년 뒤면 다른 역사. 원래 또 어떻게 연구되어 있냐면 아까 박정희 이사장님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또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1년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일본 놈들이 싹 다 우리나라 역사책 다 들어갔죠. 들어가고 남은 역사서만 다 뒤져가지고 지금 캡처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뭐냐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당군을 없앴는지가 자료를 다 만들어놨어요.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자료 남아있는 자료 싹 다 앞장하고 당군조선 관련 자료 싹 다 캡처 해놨고 그 다음에 간복 후의 자료 딱 캡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자료니까. 다음에 그것도 한번 2년 뒤면 한번 만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 있습니다. 고인들을 가지고 문화의 연결성을 잘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강사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강사님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도달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두 마디로 비주류고요. 비주류. 비주류는 이제 행사학계에서 상관없는 이제 그 사람이고 비박입니다. 비박은 박근혜 대통령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박입니다. 비주류면서 비박입니다. 비박이고 단지 뭐냐면 딴 거 없고 보면요. 우리 이제 미사일 지금 공동대표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시고 옛날 미사일 하면서 사무총장, 지금도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맡기 전에는 뭘 했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한 900번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900번. 시민 강좌라고 학교 공무원 강의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또 역사 연결고려 해가지고 미사일 만나고 또 대학 사람 이제 이번에 일까지 맡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대신 이제 역사의 전공자는 아닙니다. 역사가 전공했으면 저는 여기 아니고 지금 저 식민사학계에 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지금 교수짓 하고 있을 겁니다. 교수짓. 근데 그 2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역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민 역사 쪽으로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보다 하나 지금 더 합시다. 이상적인 강의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 아까 60%가 세계에 있는 그거 60%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개당, 1000 개당 몇 개 이건 통계가 있습니까? 그럼 60%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60%라는 것은 지금 캐치된 정도의 60%. 근데 오늘 보시면 그것도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인돌 루트는 3분의 1 정도 오늘은 많이 오늘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 2부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고인돌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40%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하죠,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몇 개쯤 됩니까? 대충. 지금 뭐 4만 개라는데 믿지 마십시오. 왜? 산에 늘린 게 고인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설명을 좀 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옆에 있는데 그 고인돌인지 모르고 뭐 이제 집에 갔다가 사용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외국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의 흐름을 고인들에 맞춰서 국가서를 딱 연구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느낌이 고인들 중심으로 연구하면 한국이 제일 어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강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되는데 아까처럼 가장 큰 문제가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그나도 빼놓고, 근데 인간도 아니니까 빼놓고. 이게 고인돌의 문화를 정의해 줄 수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선생님 생각에 내가 들으면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고인들과 타고 들어가니까 연결고리 어떤이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선생님은 어떻느냐? 그게 맞는 말인데 문제는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아직 안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한 영국보다 2000년 후에 생긴 고인돌. 나는 좀 입이 거칠려가지고 미친놈들 빼놓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저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합니다. 대강 인원을